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56세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둔 엄마 신화선입니다. 아들은 대학을 마치고 한참 사회생활 중이고 딸 역시 졸업을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더니 2년 전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4살 많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하여 새롭게 사업을 하는 중인데 평생 동안 집안일에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덕에 아이들 뒤치다꺼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이런 저희 부부처럼 아이들도 참 달라요. 아들은 맞이인지라 책임감이 강하고 인정이 많지만 좀 우유부단한 것이 탈이고요. 딸은 아직 학생이지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하고 판단할 줄 아는 눈이 있고 당차게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자식 둘의 성격이 정말 대조적입니다. 그래도 둘 다 열심히 공부하여 바라던 대학에 입학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이나 딸이나 머리는 좋은지라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4년 내내 공부를 하여 그것만큼은 꽤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공부에 소홀했던 저보다는 공부 잘했다는 남편 머리를 물려받았는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그런 방식이 몸에 배어버렸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마치고 막 회사에 들어간 남편과 만나서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해 아이 둘 낳고 생활을 하면서 그저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충실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라서 대학을 못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딱히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기에 결혼하고 가정주부로 살아온 거죠. 결혼하고 2년 뒤 아들을 낳고 기르면서 딸을 낳았는데 둘을 함께 기르다 보니 내 뱃속에서 나온 두 아이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물을 대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가 사뭇 달랐거든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면 아들은 꽃을 꺾으면 꽃이 아플 것이다 하는 식의 감정적인 생각을 하는 반면 딸은 꽃을 꺾으면 규칙에 어긋난다 하는 식의 사실적인 생각만 했어요. 그랬기에 이렇게 성향이 다른 아이들을 기르면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훈육할 때의 기준을 세우기가 참 힘들었죠. 같이 잘못해서 훈육을 하게 되는 경우 아들의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하면 둘째가 아니라고 하고 둘째의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상처를 받곤 했거든요. 두 아이를 이해시키느라 진땀 뺀 걸 생각하면 가끔씩은 한숨이 나오긴 해요. 다 키워놓은 지금은 많이 그나마 괜찮아졌습니다만 아들과 딸의 성격을 반반이라도 섞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 정도로 여전히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딸은 상당히 똑부러지는 성격에 믿음직스러우면서도 활발한 대신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으면 물고 늘어지는 성향인데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몰라도 약간은 사물을 보는 눈이 딸아이보다는 흐리다고 해야 할까요? 대신 정도 많고 힘든 사람을 보면 본인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아이죠. 흔히 아들이 철이 일찍 드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딸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눈에 물러서 약지 못해서 그렇지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문제없이 자라주었네요. 4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사건의 시작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서부터였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결혼할래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있어요. 결혼? 갑자기? 아니 뭐 언젠간 결혼을 하겠다만 이렇게나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얘. 주말 점심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아들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당시 아들의 나이가 27살이었으니 결혼을 못할 것은 없지만 요즘 아이들 치고는 빠른 것이었죠. 게다가 당시 아들은 직장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가만히 아들만 바라봤고 딸 역시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다가
대뜸 그 여자에 대해 묻더군요. 뭐 하는 사람인데? 누구길래 오빠가 그동안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대? 오진대학교 학생, 너랑 동갑이야. 우리 학교 13학번? 이름이 뭔데? 무슨 과? 아, 졸업도 안 했는데 결혼을 한대? 영문학과 손주연. 아들이 결혼 상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딸은 그 아가씨가 누구인지 본인도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앙담은 딸의 입술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아들이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사교적이에요. 만나보면 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너무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놀라 있는데 딸이 기어이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임신했어? 이제 3개월 됐어. 민망한 듯 웃는 아들을 보는데 저도 남편도 그저 기가 막히더군요. 특히나 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결혼 발표와 속도 위반 소식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머릿속이 멍해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손주연이랑 오빠는 어떻게 만났는데? 딸아이가 제 대신 아들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가씨와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몇 달 전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에 연락하고 지내던 군대 동기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진행자의 돌발 이벤트에 걸려 여자끼리 왔던 여자친구 쪽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같이 공연도 보고 선물로 받은 레스토랑 상품권도 같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성격도 좋은데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아요.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학교에서도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유명인사라고 하던데? 아, 정말 하늘이 내려준 운명 같다니까요. 아들의 눈엔 동생의 굳은 얼굴과 엄마 아빠의 황망한 얼굴은 보이지도 않는지 눈치도 없이 그 앞에서 여자친구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알고 보니 여동생과 같은 대학이라 더욱 호감이 갔다는 말을 하면서도 역시나 잘 만났다고 혼자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 만난 그녀에게 반해버린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선배며 선생님이며 금방금방 사랑에 빠지곤 하던 아들은 이번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속도 제어를 전혀 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렇게 만난 지 5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에 여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알렸고 입덧까지 한다는 말에 바로 만나 병원에 갔더니 벌써 임신 3개월이라고 축하한다는 말까지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순진한 모범생이라는 말을 들었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만나는 사람은 없냐는 질문에 항상 저 좋다는 여자가 없어요 하던 아들이 얼마 전에 만난 여자친구를 임신까지 시켰다니 저희 부부 둘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제라도 여자를 만난다니 다행이기도 했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인 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쨌거나 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로서 그런 아들의 선택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딸이 단호한 목소리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난 오빠가 손주연이랑 결혼하는 거 절대 반대야. 다시 잘 생각해봐. 그래, 우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 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도 해봐야 하지 않겠니? 차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딸과 남편이 아들에게 제 마음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니 어쩐지 조금 마음이 놓이던 순간 아들이 상당히 크게 화를 내더군요. 야, 배주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손주연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라고? 그럼 너는 네 오빠가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 나 몰라라 했으면 좋겠어? 그럼 무책임한 사람이면 좋겠냐고. 평소 딸에게 한마디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아들이 딸에게 격하게 화를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걸 어느 부모인들 좋아라 할까요? 그래, 지윤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우선 딸아이를 말렸죠. 그런데 딸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고 오빠 말대로 유명 인사라 누군지 너무나 잘 안다고 하며 말을 하더군요.
손주연 걔 이 남자 저 남자 갈아타기로 유명한 날라리야. 나는 걔를 알지만 걔는 나를 몰라. 과가 다르잖아. 근데 내가 걔를 왜 알까? 인문학부 13학번 남자애들 중에 걔랑 썸 안 탄 남자가 없다고 할 정도라고. 오죽하면 인문학부 여왕벌이라고 할까. 그뿐인 줄 알아? 동기 썸남 뺏은 건 기본이고 2학년 때는 복학한 선배들 학번별로 다 만났어. 그래서 학교에서 유명해진 거야 걔. 그러면서 여전히 학교 내에서 남자 문제로 엄청 유명한 아이라며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소리까지 지르더군요. 딸도 그러고 저나 남편도 내키지 않는데 아들은 딸에게 화만 내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만 아플 뿐이었죠. 딸의 학교 내 진실 폭로에 아들은 화를 내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일만 하다가 이제서야 내가 바라던 여자를 만났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네가 뭔데 만나라 말아야? 언제부터 네가 내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네가 날 오빠라고 생각이나 한 적이 있어? 항상 네 말이 맞다고 우기기나 했지. 그래, 내가 무척이나 대단한 오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정말 너 내 동생 맞기나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똑똑히 말해두는데 지훈이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해도 난 주연이한테 반했어. 그리고 주연이는 내 아이를 임신 중이고 내 결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저와 남편은 딸이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단 아들을 인정하고 여자친구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좋게 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딸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지금은 교내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소문은 없다 했고 같은 과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고 했기 때문에 인기 많은 젊은 아가씨라서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겠다 한 것이죠. 무엇보다 아들이 본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과 의심을 하는 듯 했죠. 교내에서만 양다리를 안 걸치고 한 명은 학교, 다른 사람은 학교 밖에 있었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애라니까. 손주연, 행실이 그래. 그러면서 자신은 아는 게 있어서 오빠가 그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이 치욕스럽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후로도 아들과 딸의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아이들의 끊임없는 언쟁 속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선 아들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 모인 두 집안 식구들은 처음엔 어색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내 즐겁게 웃으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잘 흘러가던 중 아이들이 살 집 이야기가 나왔고 남편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 이야기했죠. 사돈댁에서는 상당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딸은 부르퉁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먹었고 아들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해벌쭉하며 웃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속만 타들어간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그날 저녁 딸아이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좋아, 결혼해. 근데 아기 낳고 오빠에 맞으면 그때 해. 아들은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죠.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너, 내가 너보다 4살이나 많은 오빠야. 새언니 될 사람 이간질을 해도 유분수지. 너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하지만 딸은 아들이 소리를 지르던 말던 아무런 대꾸도 없이 노란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꺼내봐 엄마. 딸이 건넨 봉투 속 사진을 본 저는 손이 떨려 차마 그것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몇 장의 사진 속에는 다른 남자와 당당히 모텔에서 나오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찍혀 있었고 또 다른 사진 속에는 술집에서 또 다른 남자와 러브샷을 하고 있는 임신한 그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물란하게 놀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지윤아,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이걸 언제부터 한 거야? 남편과 아들도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행했어. 네가 직접?
아무래도 딸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몰래 뒷조사한 듯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온 동영상까지 틀어서 건네주더군요. 영상은 검정 자동차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예비 며느리와 다른 남자가 차에서 내려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어이없어 하는 그 순간에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니야. 야, 배지윤. 너 지금 모함하는 거지? 이런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을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래. 오빠는 못 믿을 것 같더라. 그런데 이거 조작이든 아니든 엄마 아빠도 보셨는데 이 결혼 쉽게 시킬 수 있으시겠어? 그러니까 애 낳고 오빠에 맞으면 그때 결혼하라고. 그러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형우야. 이게 진짜든 아니든 아빤 이걸 보고 그냥 결혼 못 시키겠다. 지윤이 말대로 하자. 그런데 이미 상견례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랬다가 형우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제가 걱정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자 다시 딸이 말했습니다. 해주기로 한 집 전세 사는 사람이 계약 만료될 때까지 못 나간다고 버틴다고 해. 그쪽에서 버티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다고. 급한 대로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라고 하면 그 집에서 그럼 전세 나가고 나서 결혼식 하자고 할 거야. 그러다 진짜 들어온다고 하면? 애기 낳고 결혼식 하자고 하면 되지 뭐. 혼인신고도 그때 하자고. 근데 어차피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아는 손주연은 절대 시집으로 안 들어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딸의 말대로 하자고 달래며 네 아이가 확실하다면 지윤이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 역시 현실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을 할 수는 없었으니 저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사돈댁에서는 제 연락을 받고 불쾌해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한 약속과 다르다고 하면서 말이죠. 죄송해요. 세입자가 버티니 저희도 억지로 내보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의 말대로 예비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 한 달 뒤 정도의 날짜를 말해주었죠. 그러고는 그럼 우선 주연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다가 전세 만료되고 난 후에 내보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사돈은 생각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 아들을 통해 전세가 나가고 결혼을 하자는 의사를 전해왔죠. 이후 아들은 여자친구의 집과 우리 집을 오가며 임신한 여자친구를 챙겼고 몇 달이 지나 드디어 아이를 낳으러 간다는 소식을 받았죠. 저와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소식을 들은 딸아이도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군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간호사에게 달려갔지만 간호사는 보호자인 사돈을 찾았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이 보호자 자격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안사돈 역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이가 건강이 안 좋은가요? 라고 말하며 간호사에게 다가갔고 그런데 간호사가 조용히 무어라 하더니 안사돈을 분만실로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저와 아들은 큰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싶어 하염없이 분만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분만실에서 나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군요. 사돈, 괜찮으세요? 주연이는요? 아기가 아픈가요? 장모님, 주연이는 괜찮아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한참을 통곡하던 안사돈은 진정을 한 뒤 아들을 불러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안절부절 하는데 딸아이는 평온하기만 하더군요. 그 모습이 참 얄밉게만 느껴졌네요. 그리고 잠시 뒤 복도 끝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고 아들을 발견한 딸은 바로 저희에게 가자, 오빠 가방이랑 자켓 챙겨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제 손에서 자켓과 가방을 받으며 우선 집으로 가세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은 집에 오자마자
본인은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그 사이 저와 남편에게 그 기막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무엇으로 봐도 혼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엄마가 하는 말이 육안으로 봐도 우리와 같은 피부색이 아니라고 했다네요. 결국 그 여자는 어떤 외국인을 만나 임신을 하고는 제 아들의 아이라고 한 것이었죠. 처음 그 말을 전해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이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딸아이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일에 휘말릴 뻔한 것이었죠. 남편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저만큼이나 소가리를 해왔던 남편이 그쪽 부모에게 한마디를 해주려는 걸 저 집은 지금 우리 집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을 테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한 아들의 마음의 상처가 꽤 큰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곤 당분간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도 아려오면서 아니다. 엄마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어. 항상 대학만, 취업만 신경 쓴 우리 탓도 있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노력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지 동생에게 내가 동생 하나는 참 잘 만났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네. 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더군요. 그 말에 딸아이 역시 하나밖에 없는 오빠라서 내가 지켜줘야 된다니까. 오빠는 너무 성격이 좋아서 탈이야. 때로는 아니다 싶은 건 과감히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착해 빠진 우리 오빠. 앞으로는 우유부단함을 좀 버려. 그리고 중요한 일은 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아. 라며 제가 할 말을 딸이 다 해주더군요. 그리고는 오빠 결혼에 반대해서 미안해. 정말 아니라서 그랬어. 하며 사과를 했죠. 아니야. 너 덕분에 결혼을 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야. 만약 결혼했더라면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였고 더군다나 바람을 피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워. 그렇게 아들과 딸은 평소 같은 남매로 돌아갔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첫 여자친구를 사귀느라 황당한 일을 겪은 뒤로 아들은 가족들과 대화도 많아졌고 전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여자는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후 딸아이의 정보통을 들어보니 남의 아이를 임신시키고 뻔뻔하게 저희 집 며느리가 되려고 했던 그 여자는 아이를 출산 후 돌보지도 않고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여자의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큰일을 겪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합니다. 그 소식을 이후로 딸도 완전히 졸업을 했으니 더 이상 그 여자의 소식은 듣지 못했고 우리 가족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네요. 특히 아들, 딸 사이가 제법 돈독해진 느낌이었죠. 나중에 딸이 저에게만 이야기해준 비밀인데 출산 다음 날 딸이 그 여자의 병실에 면회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집은 너 같은 문란한 문제아가 들어올 곳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우리 오빠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리고 이건 충고인데 너 정말 그런 식으로 남자 사귀면 훗날 크게 후회할 테니까 똑바로 살아. 그러고는 병실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잘했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네요. 이 사연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지금은 그 사건이 마무리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이제 32살이 되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만나는 여자가 생긴 듯 하더군요. 눈치가 딸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들끼리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무 말도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대조적인 성격에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저희 부부가 자식들을 잘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좋겠네요. 다 키워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부모 눈에는 언제까지나 철없는 아이로만 보이니 이제 저를 말려야 할까요?
그래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이제야 한시름 놓는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계속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